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5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업로드 타임이 많이 늦어졌네요. 그죠? 차트 보기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낮에 했었어야 됐는데,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서 스킵을 했고,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횡보장세 지속 기술 차트는 상방향 돌파 가능성 시사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다소 애매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1,300만원 그리고 많게는 중간적으로 1,700 그리고 2,000만원대까지도 열어두고 계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900만원대에 900에서 뭐 850만원 가격대에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시는 건 맞거든요. 맞지만 어찌 되었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렴설 두 개를 그어놨는데 얘가 시간이 따라서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행보를 치다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고점들을 네 번째는 주로 뚫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뚫는 게 또 맞습니다. 그죠? 탕, 그죠? 수렴파. A, B, C, D, E 그리고 나간다.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팔을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수렴파는 이렇게 돼서 요 그림, 그죠? 요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정세가 언제 들닥칠지 모른다라는 부분의 공포감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강력하게 풀면서 땡기세요 이런 말씀을 못 하겠지만 과거 제가 차트를 지금 요 근처에 대해서 강한 매수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요거 봤을 때 여기 550만원이었죠. 당시에 550만원 전후 자리가 강한 매수자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인 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가능성이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인트입니다. 빠져도 무조건 반등해야 될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바로 이렇게 살려줄 것이냐라는 부분, 이렇게 살려줬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완전히 길게 보실 분들은 편하게 그냥 잡아놓고 물량 어느 정도 채워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뉴스는 크게 뭐 얘기할 건 없겠고 ERC20 토큰 총가치 이더리움 시가총액 통화 디파이 급성장 뭐 얘기하고 있는 뭐죠 이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토큰들의 총 가치가 이더리움 자체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그렇다고 하네. 그럼 뭐 이게 뭐 이더리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 이더리움이긴 해요. 사실은 네. 뭐 여러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10만 달러까지 상승 과정 경쟁된다고 제거할 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유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내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있어서 우리가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맞았다라고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지만 나스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1800에서 1100 정도 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같더라고요. 제가 뭐 눈찜적으로 큰 흐름에서 대충 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빠졌죠. 그죠? 네, 강하게 빠졌고 여기서 또 막 추가적으로 막 쭉쭉 빠질 겁니다라는 말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4시간 차트 흐름에 있어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지금 손질이 터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 시장을 가서 큽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강력한 매도, 사실 뭐 거의 뭐 500포인트 이상, 1000포인트 가까운 8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하락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요 흐름에 맞춰서 비트가 살짝 조정이 주긴 했어요.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조정을 주긴 했고, 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옛날 스텔라 루멘 이런 부분도 차트를 여러 개 그려줘 드렸던 적이 있었으니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개 방송에는 차트 다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네, 다시 한 달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달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달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감소되는 모습이고요. 업비트랑 그거랑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이랑은 다소 차이일 수 있을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업비트랑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렴 파동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원하는 살짝 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구간이 강력한 매수 포인트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두 구간이 이 구간에서 위로 한번 들어준다면 이 위쪽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조정세가 그냥 누를지 아니면 조정을 살짝 주면서 누를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구간이 거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 수렴 구간이고, 스토캐스틱 형태가 한 번은 위로 뚫고 빠질 가능성을 조금 높게 시사해 준다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풀매수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던졌을 때 글쎄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죠? 다이버전스 멋지게 만들었고, 얘가 지금 돌리려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감소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되어야 됐나? 여기서 거래량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등장하면서 위로 등장한 흐름이 등장하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짧게는 1300만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를 한다면, 여기 터치를 한다면 이 구간은 아주 강력한 매수존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얘를 이렇게 치고 난다면 여기는 아주 강력한 매수존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안 씁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조금은 애매해지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매수, 그리고 수렴에 대한 매수, 이탈 매수로서 아주 강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리고 매사 뭐든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이렇게 편하게 손절 잡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상황은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입장에서 근데 비트코인보다는 현재 아직까지 알트코인 순환매를 좀 더 즐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비트가 위로 올라가 준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지만 위로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앵커 눈으로 보던 종목인데 못 잡아드렸으니 넘어가고, 에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는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에이다는 저는 이 상승파를 첫 번째 상승 1파동으로 카운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에이다가 가장 좋다, 이 구간 사라는 말씀드리고 이 구간에서 팔았거든요. 팔고 여기서 다시 매수 체계를 잡아내 드리질 못했어요. 저희 시향방분들.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이까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만큼 먹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 다시 잡지 못했고, 150원에선 다 팔아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58원 위에서 다 팔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락하는 모습이, 공부방이었는지 어딘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만, 하락하는 모습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모습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 이 하락파의 모습이 반등에 대한 모습을 시사를 했었고, 지금 상승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제 에이다가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서 나중에 세일하다 다시 빠지게 될지, 빠지면 여기가 매수율이 될 겁니다만은, 빠지게 되면 120원 정도짜리 매수가 되겠지만 지금 일단 두 가지 흐름에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0원을 넘어가는 흐름, 180원에서 200원 사이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에 눌림목은 좀 크게 형성될 겁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아주 크게 형성이 될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이 지점이죠. 그죠? 75에서 80원 지점에서 강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얘가 지금 현재 뭐 향후 한 일주일 안에 180원 넘어가 이런 흐름이 등장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증가돼서 이 구간이 아주 강한 매수 포인트로 자리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간 먹으러 가실지 마실지는 여러분 선택하세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일단 안 할 것이고요. 시간이 어쨌든 해결해 주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등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쭉 기어가다가 여기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신. 조금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혀 매수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이더리움을 좀 강하게 매수 시향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텔라룸에 마찬가지 그런 구간처럼 AEA다도 앞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고 75원 전후에서는 편하게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올해가 내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에이다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목표치는 500원 가까운 흐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500원 가까운. 그래서 목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파라고 한다면 어쨌든 3파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3파는 1파의 저점을 깨지 않는 현상에서 나오는 거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사실 이 자리, 우리가 이 여기의 저점 자리를 이탈에 대한 오차는 5% 정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랑 차트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오차를 두시면서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존버 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해결해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 스토캐스틱 두벌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노렸었잖아. 그리고 지금 이만큼 가버렸고 이때 저희가 못 잡은 게 좀 아쉽겠지만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고 했었을 때 이 자리를 한번 보고 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단기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철저한 단타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하방에 대한 로스컷 설정하기가 지금 당장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한 템포 여유를 가지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스토캐스틱 파동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플을 제가 너무 크게는 못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여기까지 그리고 많게는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수렴하는 흐름에서 발산하는 이 거래량 실린 캔들이 등장을 하였고 이 캔들이 아직까지 힘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캔들에 대한 조정 비율을 등장하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걸 친다면 이런 식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차트 이 코인 특성상 좀 추세를 좀 약하게 주는 이 저점을 좀 약하게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막 툭 쳤다 쭉 빠진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리플은 그 정도는 모습이고 리플을 저희가 매수 이야기를 할 적이 216원 정도였습니다. 그죠? 230원에서 16원 정도에서 반등하는 모습 20 몇 원에 해가지고 중매를 잡아서 정단가 죄송합니다. 225에서 228 정도에서 한번 맺혀졌을 겁니다. 실제 리딩 했던 시황이에요. 우리가 리플을. 일부 로스컷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뭐 그냥 길게 보실 분들은 한 웨이브 한번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리플을 팔았다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 다시 걸어두고, 이 뒤에는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걸어두고. 지금 리플보다는 저는 좀 솔직한 말로 약간은 이더리움 쪽을 조금 지켜보고 있어서, 왜냐면 다른 애들 갔는데 이들이 아직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 좀 거치켜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리플도 요 거래가 수렴이 되고 이 끝에서 뭔가 등장할 겁니다.
하방이라면 여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플은 222원 정도가 매수 지형이 될 것이고요.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냥 올라간다면 이 자리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는 리플을 어느 정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쉬운 분들 여기 손절 주실 분, 여기 손절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죠? 손절 터지는 강호도 이 각오를 하면서 주셔야 되고, 슬쩍 걸어 두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 들겠습니다. 하지만 추세 상승을 아직 만들어내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텔라루멘입니다. 스텔라루멘 차트 가장 좋은 차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스텔라루멘에 대한 매수는 이 구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막 툭대고 뛰어들지 마세요. 요 자리 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 정도 될 텐데,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면 헛방입니다. 헛방이고, 헛방이 나중에 이까지 열어주셔야 되니까 일단 헛방이 되고, 어쨌든 90원 전후, 아무리 먹혀도 80, 95원 전후에선 잡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어쨌든 얘가 파동이 아무리 좋게 등장을 했다라고 해도, 아무리 멋있게 등장했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내줄 노려보시고, 요때 뭐 작은 흐름 잡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턱대 그냥 뭐 잡을까 좀 겁내긴 하는데, 스텔라루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뭐 인증을 또 해야 되나 모르겠죠. 이더리움하고 뭐 리딩에 대한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겠고, 그리고 스트라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스트라티스가 스트라티스를 670 전에 소액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예전에 스크린샷인데, 스트라티스 움직이러 가겠습니다. 스트라티스 익절 로스까지 저희는 취했거든요. 네. 제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벌었던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고점 잘 맞추는 한쌤, 그죠? 이 구간을 그냥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걸 그렸고,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매수를 어디서 노렸느냐? 이러는 겁니다. 670원 전후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670원. 670원 4시간 차트 한번 볼까요? 네, 4시간 차트. 60선 근처 되는 겁니다. 조금 올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손절 로스컷 잘라주고 지금 움직이는 배바닥 형태니까, 여기서는 이 야간대 지지를 받으면서 올려줄 것인가, 그냥 빠져줄 것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락파가 잡주해 스트라치스 정도도 잡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잡주의 흐름으로서 이 파동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갈 것인가는 현재 이 반등파 모습을 끝까지 확인해야 될 텐데, 요 하락에 대한 중간 정도 이 벌배 중심을 때려준다면 한 번 정도 더 갈 가능성 생각해 보이지만, 여기서 그냥 무너진다면 그냥 손절 로스컷 하고 나가는 거죠. 어쨌든 스타트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 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요. 뭐 이 정도 얘기를 나누고 하고, 우리가 뭐 너무 긴 이야기 하면 좀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시향방에, 우리가 공부방에 사람들이 두 분 계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부방이 너무 이제 수준도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 받아서 함께 공부해 나가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버거워서 현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오히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더 쉬운 걸로, 더 좀 꼼꼼한 설명을 원한다, 아니면 작은 아주 뭐 캔들이든 이평이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다시 원하고, 그리고 당신의 시향과 픽을 또 한번 또 같이 병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는 제 개인톡 아이디
한산 차트 연구소라는 그런 아이디 말고 한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아이디 추가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저 공파에 계시는 분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다 맞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적중력이 살짝은 무리해서 그런지 살짝은 좀 손절이 몇 번 나가는 그런 정상을 보여줬고, 사실 눈여겼던 종목을 놓치는 그런 상황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맞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많은 상승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다리면 갈 자리는 간다라는 거,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제 2천만 원 정도까지도 최대한 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2천만 원까지 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갖고 있는 시드를 모두 털어낼 각오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맹목적인 희망회로보다는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과 다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퀀텀 좋다는 말씀 드렸었죠. 본방에서 드렸나요? 퀀텀 이제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퀀텀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지그시 한번 버텨보셔도 생방에 산 것 같아요. 퀀텀. 근데 퀀텀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추매를 막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퀀텀 물리신 분들 앞으로 퀀텀은 이제는 우상향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기운 내시고 항상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몇 분 안 봐주시지만 항상 봐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시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